안녕하세요. 영재로 기초문법 실전 문제 초급편 제8장 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 알아볼 시제는 뭐냐? 현재 시제입니다. 자, 현재 시제는 뭐죠?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시제에서요. 그래서 지금 바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뭘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 한다 라고 이제 말이 끝맺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재 시제의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봤었을 때, 자,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listen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듣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listen, 지금 현재 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용도를 알아봤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용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떨 때 쓰이느냐? 습관적인 동작, 성격, 직업, 능력을 나타낼 때. 자, 보시면 습관적인 동작이 보세요. 항상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직업이나 능력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often gets up early. 그는 종종 일찍 일어난다. 자, 그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습관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get를 쓴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불변의 사실이나 진리, 속담 같은 경우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요 점 주의를 하세요. 만약에 다른 문장들과 쓰였을 때 그 앞에 문장들이 과거 시제라고 해서 시제를 맞춰야겠네 라고 해서 과거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불변의 사실이나 진리, 속담 같은 건 뭐예요? 항상 같은 사실이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죠. 시제 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시면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이렇게 뭐 진리처럼 쓰이는 말들은 그냥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이 점 또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 자, 시간의 대표적인 부사절은요, when입니다. 뭐뭐 할 때 라는 뜻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대표적인 부사절은 if. 특히 if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저희가 앞에서 간접 의문할 때 썼던 거 있죠. 근데 거기서는 아니십니다. 항상 조건을 나타낼 때, 만일 내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서 조건을 나타낼 때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if you come tomorrow, 만약에 내일 네가 온다면 I will make you cake. 내가 내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라는 표현이세요. 자, 내일 네가 온다면이죠. 그럼 뭐야? 미래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형 will come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come을 쓴다. 요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언제 쓰이느냐? 왕래 발작 동사인 go, come, start, live, begin 이런 동사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 요점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I go to New York tomorrow. 나는 내일 유럽에 간다. 갈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go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왕래 발작 동사 뭐예요?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해서 왕래 발작 동사입니다. go, come, start, live, begin 이런 동사는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 자, 요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자,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am, are, is 이렇게 나눠집니다. 언제 쓰이시는 알고 계시죠? I일 때는 am이고요, you일 때는 are. 그 다음에 he, she, it 같은 경우는 is. They are, you are.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비동사가 쓰이고요. 일반 동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그냥 기본 형태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다. 이때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통 동사 원형에 s를 붙여주는 게 기본형이세요. 자, 이 점은 주의를 하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현재 시제일 때 그 형태가 달라진다. s를 붙여준다. 이 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사 원형에 s를 붙여준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drive, drive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o, s, x, ch, sh로 끝나는 경우는 동사 원형에 es를 붙인다. 왜? 발음 때문에. 그래서 do 보시면은 do에다가 s를 붙이면 does. 약간 발음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oes 이런 식으로 해서 e를 붙여줘서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 얘는 s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s를 붙이면은 s 뒤에 s를 붙이면 pass 같은 경우에 어때요? pass s가 3개가 되잖아요. 근데 e를 붙여주면 passes라고 해서 발음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e를 해서 es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이때는
y를 i로 붙여주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study, studies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예는 하나씩 외워두시면 좋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를 하시고, 그럼 두 번째,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을 하고자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라고 단순한 언급을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 점은 조금 있다가 완료 시제를 배우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알아두시고, 아무튼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 했었다, 뭐뭐였었다 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끝맺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용도는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까 현재 시제에서는 어땠어요?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과거 시제는 과거니까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I went to Europe last year. 나는 작년에 유럽에 갔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 자,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뭐가 오던 주변의 문장이 뭐가 쓰였건 간에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죠. 이 점은 뭐랑 구별을 하셔야겠죠? 아까 말했던 불변의 사실, 진리, 속담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말했던 것과 구별하십시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Korean War took place in 1950.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다 라는 문장과 같이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현재형은 뭐였어요? am, are, is가 있었죠? 이때는 과거형 was, were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도 아까 3인칭 단수를 변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는 항상 변하세요. 어떻게? 대부분 ed를 붙여서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그래서 예를 보시면 call, called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e로 끝난다. 마찬가지죠? e로 끝나면 e가 반복될 필요는 없으니까 d만 붙여서 그냥 like, lik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어떠냐? 이때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줍니다. 이거 d세요. 아이고, d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study, studie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ed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stop, stop대로 되는 거죠. 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교재 보시면 이게 교재에도 s로 써있네요. 요거 다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 ed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규칙적인 변화세요. 자, 그런데 동사는요, 과거형을 불규칙으로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불규칙 변화 있거든요. 요거는 꼭 외워두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꼭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규칙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꼭 258페이지 보시고 하나씩 외워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미래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뭘까요? 그죠? 미래에 있는 일, 미래에 있을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예측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미래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미래형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will, 조동사 will, 뭐뭐일 것이다 라는 will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will 볼게요. will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추측을 나타내는데 이때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내가 정말 할 거야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보통 will을 쓴다. 그래서 I will go to your party tonight. 난 오늘 밤 너의 파티에 갈 거야. 내가 갈 거다 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해서 be going to는 어떠냐? be going to는 거의 정해진 계획이나 예정에 사용한다. 그래서 John is going to buy a new car next week. John은 다음 주에 새 차를 살 거야.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살 거다라는 게 아니라 벌써 돈도 다 마련해 놨고 내가 정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is going to를 쓴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 차이점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제는 무엇이냐?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는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동작 상태를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은 형태로 해서 be 플러스 ing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어의 인칭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되느냐? 비동사가 현재형인 것이에요.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가 과거, 미래 진행형은 비동사에다 will을 붙여서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때요? 그죠? 똑같죠? 현재 완료 나타낼 때 뭐야? have 플러스 pp라고 그랬죠? have, has 쓰고
비동사의 pp형 쓰고 동사 ing를 쓰는 겁니다. 자, 완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거든요. 그래서 have 플러스 pp, 비동사를 pp로 바꿔주고 뒤에다 동사 ing를 붙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시면 되세요. 자, 비동사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일이 배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ing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든요. 자, ing형 만드는 거, 자, 똑같이 패턴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동사에 ing를 붙여줘요. 근데 e로 끝나는 경우에는 e를 빼고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come, com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i가 붙으면 똑같이 발음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e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com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예 하나 외워두시고, 그리고 e로 끝나는 경우 이때는 i를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y를 그냥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die를 dying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 얘도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때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run, running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점 다시 한번 얘를 하나씩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음절 동사로서 강세가 첫 음절에 있는 경우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visit, visiting, enter, entering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밖에 현재 시제의 용도. 자, 아까도 왕래 발작 동사 go, can, start, live, begin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현재 진행형으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e is coming back soon. 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자, 그는 곧이라는 지금 부사가 쓰였죠. 그래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is coming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 점도 비교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현재 완료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과거 시제를 얘기 드릴 때 과거 시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과거에 대한 단순한 사실의 언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현재 완료 구별을 두기 위해서거든요. 자, 현재 완료는 보시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분명 과거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 완료되었다. 즉 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구별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주어 플러스 have나 has가 쓰이고요. 과거 분사가 쓰이거든요. 자, has는 언제 쓰이겠어요? 3인칭 단수일 때 has를 쓰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로 have 플러스 pp 형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요 정도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용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속적 용법. 아까 전에 제가 현재 완료가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눠지는 거죠. 계속적 용법은요, 과거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ince나 for가 자주 쓰이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have known her since 1995. 나는 그녀를 1995년 이후로 계속 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오고 있다. 현재도 알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완료적 용법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을 시작을 해서 현재 완료되었음을, 현재는 이미 끝났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just나 already, yet과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has just finished her homework. 그는 그의 홈워크를 마친 거겠죠. 그래서 he has just finished his homework. 그래서 그는 숙제를 막 마쳤다. 그러니까 과거 시작을 해서 이미 지금 딱 마친 상태죠. 지금은 끝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 자, 경험적 용법은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경험으로서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I've seen her camel before. 나는 전에 카멜을 본 적이 있어. 낙타를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걔를 본 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 내가 지금 뭐 낙타를 보면서 나 전에 저거 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ve seen the camel before.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경험으로서 현재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경험적 용법으로 얘기한다. 자, 그럼 네 번째 결과적 용법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이번엔 결과로서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I've lost my purse.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 자,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잃어버린 게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 없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완료형을 쓴다. 이때는 결과적 용법이다. 이렇게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이런 것들은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의 팁으로 볼 수 있다면 since나 for 같은 경우는 계속적 용법, just, already, yet 같은 경우는 완료적 용법, ever, never before, once 같은 경우는 경험적 용법.
해석을 해서 이런 경우는 또 다음 주 완료의 용법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어떻게 다르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제. 현재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겁니다. 과거 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시제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언급하는 것이에요. 현재 시점과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한번 예를 보시자면 Tom finished his homework 5 minutes ago. 탐이 5분 전에 숙제를 끝냈다. 자, 5분 전에 숙제를 끝냈다. 그냥 5분 전에 숙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료 시제로 쓰면은 Tom has finished his homework. 그는 그의 숙제를 이미 끝냈다. 지금 과거에 끝내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음에 숙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이때는 현재 완료가 되는 거다라는 거 구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거. 과거 시제 경우에는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를 함께 쓸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 딱 그 시점에 뭐 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현재 완료는 과거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딱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엊그제 아니면 5 days ago 해서 ago라는 표현을 같이 쓰지가 않고요. last year, 작년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을 짓는 이러한 부사나 부사구어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의 형태 전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우신 부분이 아니라요. have나 has가 뭐예요? 여기서는 조동사인 거 알고 계시죠? 조동사가 부정물 때 어떻게 쓰이는지, 의문문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형태가 뭐예요? 주어 나오고 have나 has 오고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죠. 부정문이면 어떻게 될까요? have나 has가 조동사니까 뒤에 not을 붙이겠죠. 그래서 have나 has 뒤에 not을 붙고 그냥 과거 분사 온 거 똑같은 거세요. 의문문은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have나 has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과거 분사가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have나 has가 조동사인 것만 알고 계시면 그 형태 전환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현재 완료까지 여러 가지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